안녕하세요. 바다낚시 교실 박갑출입니다. 오늘은 삼천포 실안항에 나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 다리가 삼천포 대교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갈 곳은 정면에 보이는 저도 일명 딱섬이라고도 부르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섬에 들어가서 낚시를 할 건데요. 오늘은 사실 제가 여수로 병해돔 낚시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오늘 전국의 낚시 어선들이 휴업을 한답니다. 서울의 세종시에서 오늘 무슨 대규모 행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오늘 선장님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전국의 낚시배들이 오늘 휴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저도에서 오늘 지어방류 행사가 있다는 또 이야기를 듣고요. 그 모습도 지켜보면서 잠시 오후 낚시, 감성돔 낚시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그림과 같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풍경을 가진 마을인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정도가 되면은 지어방류 배가 들어온답니다. 배가 들어오면은 3번 자대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요. 그동안에 선장님께서 이것도 감성돔이 잘 나오는 곳이랍니다. 일명 T형 자대. 썰물에 물이 내려가는 게 지금 오늘은 배로 물이 밀고 내려가는 물이 안 나는데 이게 물이 내려가면서 이 와류가 싹 지더라고요. 그래 사람을 내려보니까 역시나 고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오늘 우리 둘이 내려가지고 이야기 한 말이 그 말이다. 진짜 낚시꾼들 뭐 완전 경험 있는 사람이라도 이어 내놔주고 낚시해라면 바깥 보고 낚시하지. 그러니까요. 내만으로 보고 낚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많은 사람들 낚시를 시키고 요 내려주면요 욕한다니까. 참 경험이란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곳은 선장님이 뭐 이 마을에서 오래 또 사시고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흐물 때가 되면은 조류가 이렇게 남바다에서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는 그런 조류에 감성돔들이 그 뒤에 있는 그 어초밭에 있는 감성돔들이 이렇게 만 안으로, 항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감성돔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이런 낚시는 제가 또 포인트 자체가 제가 원하는 또 그런 포인트가 아니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또 뭐 민물 낚시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치어를 싣고 오는 배가 들어올 때까지 마을 앞 자대에서 잠시 낚시를 해봅니다. 이렇게 감성돔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뭐 그저 이곳이 뭐 지형 지물이 좋아서 고기가 많이 낚이는 것이 아니고 고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저도 마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물이 이런 그 좋은 낚시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등대 밑에서부터 저 뒤에 섬 가운데까지가 유어장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어떤 의료 작업 같은 걸 아예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의료 작업을 여기서 그리고 그런 뻥치기나 그 다음에 그 그물질 자망, 통발 아예 그 우리 유어장 안에는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하기 전에는 저 건너편에도 자망도 하고 뻥치기를 하는 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말리지를 못하면 이것도 자원이 없어져 버려요. 보통 대부분 이제 낚시인들이 알기로는 저도 여기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너무 세다고 인식을 하는데 이 조류가 세야 고기가 큰 고기가 아시다시피 그렇죠. 큰 고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6월, 7월 그리고 8월 달 되면 조금 씨알이 짧아졌다가 한 12월까지 피크죠.
지어를 실은 배가 도착하고 저도 주민들과 함께 지어 방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볼락치어 3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지어 행사는 해마다 한 2번 내지 3차례는 지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볼락뿐만 아니라 돌돔도 지어가 한 3만 미가 방류가 되었고, 그리고 감성돔이 한 3만 미 정도. 지어 방류를 마치고 오늘의 낚시 장소인 저도 유료 낚시터 3번 자리에 도착하여 채비를 꾸려봅니다. 채비를 꾸리고 있습니다. 낚시대는 1호 낚시대입니다. 1호 낚시대의 원줄은 2.25호에 목줄은 1.5호, 그리고 찌는 15도 경사치 2비지입니다. 2비지에 B 수중지를 달고요. 봉돌은 지금 조류를 보니까 한 3비 봉돌 한두 개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봉돌은 낚시를 하면서 가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이 굉장히 지금 흐리네요. 며칠 전부터 지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이 물은 그 진주 난강댐입니다. 난강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직접 와닿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량으로 지금 물을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물색이 굉장히 지금 탁합니다. 뻘물이 지금 유입이 되었는데 과연 이런 물 속에서 오늘 감성돔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앉아서 커피 한 잔 끓여 먹고 쉬어라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콸콸콸콸 물 내려가는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이런 곳에서는 밑밥을 뿌려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빠른 조류에서 밑밥을 뿌리면 이 밑밥이 아마도 저 삼천포 대교까지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밑밥 뿌리는 것도 중단을 하고 잠시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의 낚시배들이 오늘은 움직이지 않은 그런 날이다.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향수산부에서 그 낚시 어선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놓고 낚시 어선 협회에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한 2,000명 넘는 그런 인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더위에 세종시 해양행수산부 앞에서 지금 구호를 외치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가장 큰 문제가 생선 정원을 줄이자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낚시 어선들은 한 9.77톤의 낚시배로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77톤의 생선 정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하는 법안은 생선 인원을 12명으로 줄이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세유 문제입니다. 앞으로 낚시 어선에서 잡은 고기는 수매를 하지 않겠다,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면세유를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 제한입니다. 톤수에 따라서 배 크기에 따라서 나가는 거리를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생선 정원을 줄이고 면세유를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거리 나가는 배 크기에 따라서 거리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선비 인상입니다. 선비가 지금의 한 3분의 2 이상 아니면은 배 정도의 선비 인상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 아마도 이렇게 선비가 대폭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불보듯 뻔하게 낚시 인구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조업들도 자연스럽게 경기가 안 좋다 보면은 인원 감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장 폐쇄, 이렇게 장기전으로 볼 때는 낚시업계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그런 법안 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낚시인들에게도 뭐 큰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낚시선에게 피해가 간다는 자체는 낚시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굳이 낚시 어선 협회에서뿐만 아니고 각 낚시 단체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 하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단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낚시인들의 목을 조는 좋지 않은 그런 법안을 개정을 할 때는 전 낚시인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정부에 호소를 하고 그 법안이 통과를 못하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낚시인이지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많은 낚시인들에게 제가 또 질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부디 그것이 좀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바꿔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어 방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장 관리를 잘해온 저도마을 물속 풍경을 지금부터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미래의 자원보고라고 합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양식장을 방문케 하는 수많은 감성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풍요로운 바다가 있기에 군에게 이런 손맛을 안겨줍니다. 채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유동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유동 낚시를 할 때 특별하게 입질이 왕성할 때는 시원하게 축축지가 들어갈 때는 수중지를 유동 수중지를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입질이 약다 하는 반응을 보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수중지를 고정을 시켜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정핀이 없고 또 뭐 이쑤시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뽕돌입니다. 뽕돌로서 수중지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집어줌으로써 지금 유동 수중지가 고정 수동 수중지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함으로써 약은 입질도 쉽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채비를 조류를 튀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전청 낚시로서는 지금 이곳에서 계속 같은 수심층을 유지를 하면서 흘리다 보면은 미끌림도 생기고 또 미끌림을 피하기 위해서 뒷줄을 이렇게 잡아주다 보면은 또 채비가 또 너무 떠버리고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있어서 반유동 낚시와 막대지 낚시로 하는데 제가 그 속에서 같이 흘리면서 가벼운 채비로 이렇게 흘리다 보면 또 낚시에 방해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반유동 채비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찌는 1호지입니다. 1호지에 1호 수중지를 달고요. 그리고 뽕돌을 삼비 뽕돌 하나를 물려서 일단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반유동 낚시라 조금은 어색하지만 낚시는 이어집니다. 조류가 빠르던 조류가 지금 주춤 이렇게 조금 멈칫거립니다. 이럴 때 지금 입질이 딱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야 되겠습니다. 채비를 바꾼 뒤 찾아온 첫 입질입니다. 빠른 조류가 주춤거리는 시간, 그리고 움직이지 않던 조류가 슬그머니 움직이는 시간대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곳 저도 유료 낚시터는 이렇게 수시로 출조와 그리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도 워낙 여장 관리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 감성돔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선비도 굉장히 또 사내어 보니까 한 사람이 오면은 2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오면은 1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물때에 맞춰서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금방 내립니다. 이런 것은 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화장실, 그리고 또 곳곳에 쓰레기장, 이런 것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밑밥이 많이 뿌려지면은 배에서 이렇게 또 고압호수로서 이렇게 또 물 청소를 해서 이것은 또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조류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반주동 낚시를 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전청 낚시 같은 경우에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봉돌의 가감을 수시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가서 미끌림이 생길까 바닥에 닿았다 싶으면은 뒷줄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서 낚시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합니다. 물론 뭐 반주동 낚시를 하면서도 생각은 하고 낚시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제가 하는 그런 찌매더비 없이 하는 기울줄을 사용하는 전청 낚시보다는 굉장히 편한 낚시다. 조류가 지금 계속해서 좀 빨라지니 이럴 때 반주동 낚시를 하면서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심 조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류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때는 10m를 맞췄지만요, 지금 조류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한 2m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빠를 때는 수심을 조류가 가지 않은 수심으로서 이렇게 맞춰두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내 채비가 계속해서 떠서가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주동 낚시를 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수심 체크일 겁니다. 내가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뭐 바닥 가까이를 노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다가 처음에는 조류가 가지 않을 때 수심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를 이렇게 맞춰두고 낚시를 하다가 갈수록 조류가 빨라지는데 그 10m 층을 유지를 하면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채비의 각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아마도 10m 수심보다는 한 6, 7m 정도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채비가 흘러가기 때문에 입질 받는 그런 확률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반주동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류의 속도에 맞춰서 면사 매듭의 위치를 수시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수심 조절을 해가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완전 지금 역광입니다. 서쪽으로 지금 해가 떨어지면서 역광을 받으면서 낚시를 하고 찌가 안 보입니다. 전청 낚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줄이 움직이는 모습, 손의 감각으로 그냥 챔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반주동 낚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찌는 아예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찌가 이래 시원하게 들어갈 때는 쫙 들어가면은 그냥 챔질을 하면 되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물색이 탁하다 보니 입질도 그렇게 시원한 입질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찌 움직임을 보면서 챔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찌가 안 보이니까 지금 눈에 완전 레이저를 지금 쏘고 있습니다. 멀리 지금 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찌가 물속에서 자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을 때 왔다 왔어.
왔다. Now you watch, but you shouldn't run like flames that leap from the face of the sun. And you dream you're free, but you know it. You 오늘 삼천포 내만권이 저도 유료 낚시터에서 하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큰 시알의 감성돔은 낚시를 못했지만 그래도 잔잔한 손맛을 보고 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뜻깊은 행사, 치어 방류 행사입니다. 저도 어촌계에서 해마다 두서너 번씩 감성돔, 돌돔, 볼락 치어를 방류를 하고 그리고 또 의장 과일을 하는 그런 결과물이 이런 또 멋진 조항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